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태근 대표입니다.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보유해야 될 것이냐, 매도해야 될 것이냐, 많은 걱정들 또 고민들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5월 10일 이후 윤석열 정권이 부동산 정책에 많은 심혈을 또 기울이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의 방향성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어떻게 집을 매도해야 될지 보유해야 될지, 또는 집값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간단하게 그런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는 매도 물량이 증가될 것이라는 예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도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가격의 안정화와 또는 가격이 조정되거나 떨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세금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1주택자는 보유세 작년 공시가격으로 산정해서 부과를 올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격이 작년과 또 올해 뭐 10몇 %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유세에 절감될 수 있는 효과라는 세금적인 감면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 매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대표적인 5월 1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분에 대한 한시적 유예, 1년 동안의 한시적 유예를 통해서 중과되어 있었던 양도소득세, 특히나 다주택자는 매도하고 싶어도 매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가 된다면 매도 물량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이 증가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요, 여러 채의 보유세적인 부담이라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으로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보유세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제한적인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좋은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매도하지 않고 안 좋은 지역들이라든가 조금 손이 덜 가는 그런 지역들에 대한 부동산들의 매도 물량들이 증가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 다주택자의 매도 물량들 중에서는 직접 거주하는 물건보다는 임대를 놓고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 기간이라는 점에서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분산될 수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바로 5월 달부터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은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값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말씀드린 대로 매도할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들 수 있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물건들이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도 물량이 될 것인가를 잘 보시고요. 시장에 풀리지 않는 매도 물량은 희소성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라는 걸 인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 매물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겠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요, 실질적으로 매도할 수 있는 매도 시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보유의 그런 기간들, 뭐 8년, 10년 남아있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매도 당장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아니고, 그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지 않은 다주택 매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런 매물들, 거기에 더불어서 60제곱 이상 되는 아파트 매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0제곱 이하의 매물들은 앞으로 더욱더 희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세제 혜택뿐만이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자 60제곱미터 미만 주택들의 그런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60제곱 이상 아파트 매물, 또 재건축의 가능성이 조금 아직은 희소한 이런 매물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 또 다주택자일 경우에는 똑똑한 한채 전략이 유효하기 때문에 좋은 지역들의 주택들은 매도하지 않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조금 서울의 외곽 지역이라든가
이슈가 없는 지역들 이런 제한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인기 지역의 다주택 매물들이 증가되지 않을까. 물건이 쌓여야 사실상 가격이 하락된다는 점을 살펴보시면요.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매물들이 충분히 어느 곳에 집중될 것인지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형 아파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가능한 이런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들에 대한 매물들은 증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집값 상승 움직임에도 매도 물량이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재건축 시장 특히나 규제의 완화로 인해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쏙쏙 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들 그리고 또한 일기 신도시를 비롯한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이런 또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아파트들의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는 이유도 그 이유를 반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심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이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상향과 함께 더불어서 도심권의 공간 구조적인 그런 재편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고층의 그런 형성들이 같이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도심 지역들 굉장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될 것이고요. 주택임대 사업자 혜택들이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된다면 소형 아파트 등록이 가능하게 되고 빌라라든가 재개발 특히나 투자가 가능한 물건들 또는 도심권에 있는 재개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인기 있는 지역들에 대한 빌라들, 소형 아파트들 굉장히 인기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매수가 증가가 더 매도 물량보다 커져야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인데 자, 지금 현재 매도 물량 80제곱 국민 보급주택 기준의 아파트들, 비인기 지역들의 물건들이 증가하지만 서울 도심권의 소형주택들은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들의 매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물건들의 가격 상승은 또 한 번 준비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의 하락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